여러분은 조용히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내 나이에 성관계가 여전히 중요한가? 아마 여러분은 지금 60대, 70대 혹은 80대일 것이고 그 부분은 지나간 시절이었어.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관계가 단순한 즐거움이나 로맨스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으로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건강, 기분, 심지어는 장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열심히 일하고 지혜로운 종종 간과되는 남성과 함께 일해온 세월 속에서 저는 하나의 패턴을 보았습니다. 신체적 친밀감이 사라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너지, 목적, 심지어 기쁨까지요. 여러분은 이를 즉시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침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거나 몸이 좀 더 뻣뻣해지고 심장이 예전보다 더 힘들게 뛰거나 기억력이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연결이 얼마나 느껴지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이나 압박감을 주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이 대화는 불편함이 아닌 존엄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는 것은 강력한 치유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구독하고 알림벨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염두에 두고 만든 동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면 댓글에 하나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로라고 적어주시고 제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심장 전문의에게서 듣지 못했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K를 먹고 아침약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심장, 실제 심장이 더 인간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즉 접촉 연결, 심지어 욕망이 필요하다면요. 이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지만 과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60대, 70대 그 이상에서의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보존에 관한 것입니다. 그 조용한 친밀감의 리듬은 마치 자연이 주는 심장 운동과 같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며 동맥이 탄력적이고 반응성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땀을 흘리거나 매일 밤 촛불을 켤 필요는 없습니다. 강도가 아니라 일관성과 연결이 중요합니다. 사실 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성적으로 활동적인 노인은 심각한 심장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미친 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유지하고 친밀감을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강력하고 아마도 조금은 엄숙한 사실이 있습니다. 친밀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보호적인 리듬 중 하나도 함께 사라집니다. 매일 걷기를 건너뛰는 것과 같고 더 나아가 약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결과는 천천히 쌓입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 더 많은 염증, 그리고 심장에 대한 더 많은 위험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죠. 사실 여러분의 심장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 연결을 위해, 접촉을 위해 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의를 확장합시다. 친밀감을 기르는 것은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심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만큼이나 사라지는 성생활이 여러분의 몸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근육과 관절 맞습니다. 그 뻣뻣한 무릎과 어깨도 연결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에 나올 내용은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강해지는 것을 생각할 때 몸을 어떻게 유연하고 균형 있게 유지할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매일 걷기, 수중 에어로빅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훨씬 더 친밀하고 종종 간과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즐거운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성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친밀감은 단순히 가까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임입니다. 신체적 참여입니다. 그것은 부드럽게 코어 근육을 활성화하고 엉덩이를 강화하며 등을 사용하고 다리를 사용하며 때로는 균형과 조정력도 발달시킵니다. 운동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에게, 특히 전통적인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 친밀감은 활동적으로 지내는 기쁜 대안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이 사라지면 몸은 알아차립니다.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세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아침에 조금 더 뻣뻣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높은 선반에 있는 것을 잡기 어려워지거나 낮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곧 여러분은 덜 움직이게 됩니다.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더 이상 부드럽게 도전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깨기 힘든 조용한 루프를 만듭니다. 친밀감 감소, 움직임 감소, 자신감 감소, 심지어 더 적은 움직임. 그리고 어느새 침실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덜 하게 됩니다. 제가 60대 후반의 환자에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성관계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에서 느꼈던 생명력이 사라진 것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단순히 근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유능하다고 느낄 때, 사랑스럽고 활동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몸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은 보입니다. 여러분의 자세에서, 걸음걸이에서, 하루를 맞이하는 방식에서요. 그리고 이것은 친구여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친밀감이 여러분의 몸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두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들어보세요. 다음은 여러분의 기억 집중력, 감정적 날카로움이 퍼즐이나 스도쿠보다 훨씬 더 개인적인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뇌는 단순히 퍼즐이나 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결이 필요합니다.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관계를 과학과 분리하고 즐거움과 실용성을 분리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신경과학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규칙적인 친밀감,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도 여러분의 두뇌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관계 중에 여러분의 두뇌는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이라는 화학물질의 칵테일을 방출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분 좋은 호르몬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분의 두뇌의 자연적인 방어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기분을 개선하고 기억력을 날카롭게 하고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관계는 여러분의 몸, 감정, 그리고 마음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유일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제 반대편을 살펴보면 쉽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 친밀감이 사라지면 그 자연스러운 두뇌 촉진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조용해. 처음에는 여러분이 조금 더 흐릿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단어가 쉽게 나오지 않고 하루가 서로 섞이고 예전에는 웃게 만들던 것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더 무거운 것들이 옵니다. 불안, 안절부절, 심지어 초기 인지 저하의 징후까지요.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친밀감 수준을 살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연결은 단순히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경 경로가 활성화되도록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극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약해지듯이 이러한 정신 회로도 방치되면 약해집니다. 저는 70 초반의 남성에게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워지지 않으니 나는 단순히 관계에서의 불꽃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꽃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깊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맞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빛을 흐리게 합니다. 여러분을 깨어있고 호기심을 느끼고 참여하게 만드는 불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친밀감은 여러분의 마음을 날카롭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고 이해받고 지켜지는지를 형성합니다. 다음은 감정적 연결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관계를 조용히 재형성하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낯선 사람처럼 느낀 적이 있나요? 그것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습니다. 키스가 줄어들고 포옹이 짧아지며 한밤중에 손이 더 이상 여러분의 손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사이의 침묵이 예전의 대화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정적 친밀감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덜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깊이를 원합니다. 산만함이 아닌. 우리는 단순히 배우자, 부모, 은퇴자가 아닌 전체적인 사람으로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매력적이고 소중하며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지만 힘든 진실은 신체적 친밀감이 사라지면 감정적 유대감도 조용히 따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관계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의 언어입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선택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원함으로써. 그것이 없으면 커플은 연인에서 룸메이트로 변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거래적으로 변하고 애정은 어색하거나 잊혀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전기, 여러분이 원한다는 것을 아는 그 맥박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결과는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혼자일 때 느끼는 외로움이 아니라 누군가와 누워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이 가장 아픕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만큼 여러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혈압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내면에서부터 여러분의 불꽃을 무디게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적 친밀감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작은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등을 쓰다듬는 손, 이마에 부드럽게 하는 키스, 나는 당신을 보고 있다는 눈 맞춤.
그리고 성관계. 그것은 그 연결을 다시 불붙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말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을 행동으로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거리를 느꼈다면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불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불붙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꽃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신체적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장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수면보다 더 나은 수면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관계와 수면의 과학, 그리고 여러분의 최상의 휴식이 어떻게 연결로 시작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평화롭고 연결되어 있으며 몸에서 완전히 편안하게 잠들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60대, 70대 또는 그 이상이라면 수면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전쟁이 되었을 것입니다. 뒤척이고 돌아서고 새벽 2시에 일어나 천장을 바라보며 왜 몸이 쉬지 않으려 하는지 고민합니다. 이제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면의 고통은 매트리스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밖의 소음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부족한 것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성적 친밀감 동안, 특히 해방 후에 여러분의 몸은 자연스럽게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그것은 자연의 자장가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두뇌에게 이완하고 놓아주고 흘러가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동시에 이른바 포옹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여러분의 체내를 가득 채웁니다. 그것은 불안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부드럽게 하며 여러분의 신경계에 이제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 아름다운 화학 칵테일은 단순히 기분이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자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친밀감이 여러분의 삶에서 사라지면 그 내장된 수면 보조제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약을 시도하고 허브차를 시도하지만 우리의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급하게 돌아다니고 왜 예전처럼 쉽게 잠들지 못할까? 라고 고민합니다. 그 답은 약물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체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결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은 단순한 야간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안정감을 느끼는지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친밀감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를 안정시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가까움, 포옹, 누군가가 여전히 우리를 사랑스럽고 만질 수 있고 원한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은 휴식보다 더 깊습니다. 질 좋은 수면은 여러분의 기억, 에너지, 기분,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다시 말해, 친밀감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밤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도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개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신체적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친밀감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자신감, 자존감, 아름다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걸어가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노화는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친밀감의 상실보다 더 조용히 자신감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만져지지 않거나 원하지 않거나 성적 연결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쉽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노인들은 자신의 최고의 시간이 지나갔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매력적이고 원하고 성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신체적 친밀감은 여러분의 가치, 활력,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확증하는 강력한 감정적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이 없으면 자기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피하거나 파트너와의 연결이 끊어지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완전히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밀감은 얼마나 부드럽거나 드물든 여전히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깊은 연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회복하는 것은 종종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파급 효과를 줍니다. 여러분의 자세, 미소, 시각, 하지만 낮은 자존감이 여러분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잃어버린 친밀감의 영향은 더 멀리 갑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의 자연 방어 시스템을 조용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나요? 비타민, 선수정제. 아마도 의사가 자꾸 언급하는 그 잎채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몸을 내부에서 보호하고 있는 훨씬 더 즐겁고 더 친밀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규칙적인 신체적 친밀감이 우리가 가진 가장 자연스러운 면역 강화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요. 성적 활동 중에 여러분의 몸은 더 많은 면역 글로불린 A 줄여서 IgA를 생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의 내부 방패와 같습니다.
감염 감기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지치게 하려 할 때 여러분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친밀감은 호르몬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며 전반적인 세포 건강을 지원합니다. 간단히 말해 성관계는 여러분의 몸을 더 탄력 있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체적 친밀감이 사라지면 면역 체계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흘러갑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감기에 걸리기 시작하고 조금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것에서 회복하는데 예전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왜 그런지 잘 모르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몸은 균형과 활력을 유지하는 가장 일관된 원천 중 하나인 연결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친밀감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경계의 안전함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에게 괜찮아, 지원받고 있어,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호르몬을 촉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때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면역 체계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생활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방패를 강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즐겁고 자연스러운 예방의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마무리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들어야 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친밀감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몸은 매일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파괴적인 힘 중 하나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도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의 원천은 변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적 친밀감이 가장 효과적인 자연적인 스트레스 해소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관계 중에 몸은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이라는 강력한 호르몬 조합을 방출하여 불안을 줄이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지속적인 감정적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이 호르몬들은 내장된 기분 안정제로 작용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안전함과 연결감을 증진합니다. 친밀감이 사라지면 이 자연적인 대처 메커니즘도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수면이 나빠지며 작은 걱정들이 압도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신체적 출구가 없으면 불안은 안절부절 과민함, 심지어 두통이나 근육 긴장과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친밀감의 부재는 단순히 여러분의 관계에 빈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회복력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성생활의 영향이 더 깊이 가서 여러분의 두뇌의 날카로운 기억력, 집중력에 조용히 영향을 미친다면 어떨까요? 다음에 배울 내용은 나이와 정신적 명료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파트너는 여전히 가까운가요? 아니면 그저 편안한가요? 왜냐하면 거리라는 것은 다툼이나 배신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키스가 짧아지고 취침 시간이 일상이 되고 접촉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드문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본 가장 취약한 관계는 사랑의 결여로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표현의 결여로 약해졌습니다. 친밀감은 언어입니다. 한 번의 눈길, 부드러운 손길, 주방에서의 웃음, 저녁 식탁에서의 아는 눈빛. 성관계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감정적 유창성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당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면 관계는 하룻밤 사이에 깨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멀어집니다. 한때 가까웠던 파트너들은 평행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신경 쓰고, 여전히 식사를 나누고, 계획을 세우고, 집안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그 붉고 따뜻함, 장난기, 부드러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깨닫기 전에 한때 여러분을 묶어주었던 친밀감이 기억이 되어버립니다. 대화는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원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가장 깊은 연결이 조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친밀감을 놓아주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관계의 전체 역학을 재형성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진실은 그 친밀감, 그 불꽃, 처음 사랑에 빠지게 만든 그 끌림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시간 오해의 먼지 아래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다면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몸 자체가 친밀해지는 방법을 잊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은 듣기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활력과 연결을 회복할 준비가 되었다면 마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인정해야 할 것은 인간의 몸은 사용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중단하면 근육이 약해지듯이 성적 기능도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성의 경우 이것은 발기 기능 감소나 더 긴 각성 시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질 건조증 불편함, 자연적인 탄력 상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미세하게 발생하다가 어느 날 신체적 친밀감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아닌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이클을 만듭니다. 불편함은 회피로 이어지고 회피는 더 큰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이 말하고 있는 진실은 성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기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혈액이 흐르게 하고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되며 신경계가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부드러운 형태의 친밀감조차도 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기억하게 도와줍니다. 이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처음에는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편안함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이 적응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경험을 형성하는 데 동등하게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적 기관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다음 진실이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 나이에 관계없이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든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은 절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소통입니다. 파트너와 솔직하게 여러분의 감정, 그리움, 함께 회복하고 싶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정직함과 취약함이 진정한 재연결의 기초를 다집니다. 신체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건조증, 성욕 저하, 발기부전과 같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며 그중 많은 것은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신체적 접촉, 포옹, 손잡기, 부드러운 애정은 모두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연결의 순간들은 종종 더 깊은 친밀감과 재연결로 이어집니다. 싱글이라면 자기 연결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자신의 필요와 편안함을 탐색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호기심을 가지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친밀감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즐길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여러분은 욕망에서 나이가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재연결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한 번의 접촉,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공유된 순간으로 시작하세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친밀감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닿는 장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의미 있게 연결되며 자신과 파트너를 새로운 힘있는 빛으로 재발견하라는 초대입니다. 신체적 친밀감의 상실은 단순히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심장, 마음, 건강, 자신감, 기쁨, 심지어 살아있다는 감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진실은 원하고 만지고 사랑받고 욕망받는 것을 느끼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시간과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생명력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젊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구인지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과 없이 수치 없이 친밀감이 오직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라는 구식 믿음 없이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 재연결하세요. 다시 불붙이세요. 다시 발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해들은 결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쓰일 수 있습니다. 용기와 의도, 사랑으로요. 여러분이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친밀감입니다. 더 많은 진실, 더 많은 여러분 완전히 살아있고 완전히 현재하며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배운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준비가 된 것인가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서로를 격려하고 이 반성의 순간을 나누며 더 깊고 생기 넘치는 삶을 향한 이 길에서 서로를 지지합시다. 그리고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공감되었다면 댓글에 하나를 남겨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로라고 적어주시고 다음번에 제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잊지 말고 팔로우하고 공유하고 구독하여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받아보세요. 친밀감, 건강, 그리고 온전함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진화합니다. 여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방식으로 삶을 완전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 축배를 듭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